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마치 월요일처럼 느껴지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제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오늘의 방송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월 17일 화요일 내용은요, 경기 회복과 함께 많이 상승할 가치주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첫 번째로 가치주 투자에 대한 근본적 이해 간단히 살펴보고요. 두 번째, 가치주의 투자 가치 평가 방법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많이 상승할 가치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찾아보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주은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가치주 투자에 대한 근본적 이해. 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키워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 투자는 투자 대상이 undervalued 스톡이라고 그랬죠. 즉,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내고 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주 투자다. undervalued 스톡이라는 것은요, 기업의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따라서 기업의 가치보다 그 기업의 가격이 언더밸류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의 리턴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기업의 현재 가치가 더 높겠죠? 따라서 기업의 현재 가치 빼기 기업의 현재 주가, 외부적인 영향으로 떨어져 있는 이 주가를 빼버리면 우리가 투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가치주 투자를 매매할 때는요,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회복이 시작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밸류드 스톡은 주로 외부적인 영향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시장의 영향으로 기업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가격만 떨어진 상태니까, 그러면 시장의 회복이 시작되면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치주에 투자할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도 타이밍은 그 주가가 언더밸류 되었던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까지 따라서 올라왔을 때,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이꼴이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가치 투자는 약간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단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 투자의 단점은요, 첫 번째, 투자의 리턴이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리턴이 현재 기업의 가치 빼기 기업의 현재 주가잖아요. 따라서 밑으로 떨어져 있던 주가가 쭉 올라와서 기업의 가치만큼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니까 투자 리턴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캡이 씌워져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가 상승의 시기를 알 수 없다. 이 부분이 제가 가치주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더밸류된 스톡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 떨어져 있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만큼 올라올 시기가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당장 다음 주에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 후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1, 2년 후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치주에 투자를 하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정체되어 있는 주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따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또 웬만한 참을성이 있는 분이 아니면 어려워질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가치주 투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제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투자 종목 선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리턴이 지금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약간 전문가적인 지식과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가치주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투자 종목을 어떤 것을 선정하나에 따라서 가치주 투자의 리턴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혹시나 가치주 투자 방법 그리고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가치주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통적인 가치주의 평가 지수가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간단히 복습만 하면요, PB 레이시오, Price to Book 레이시오가 있었고요. P to FCF 레이시오, 즉
price to free cash flow ratio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price to earning ratio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전통적인 평가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의 종목이 지금 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요. IBM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은 PE 레이시오 5년의 히스토리를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 차트에서는 PB 레이시오니까 Price to Book 레이시오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세 번째 차트에서는 Price to Free Cash Flow 레이시오가 지난 5년 동안 변화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차트를 우리가 에버리지 평균을 내보면은요, 이 기업이 IBM이라는 그 회사가 PE 레이시오가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PE 레이시오랑 현재 PE 레이시오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IBM 같은 경우는 원래 한 5년 평균을 보니까 14.68 정도 되는 PE 레이시오를 가지고 거래가 됐던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현재 14.22로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Price to Book 레이시오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은 7.03인데 현재 PB 레이시오가 5.39로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북밸류에 비해서 보통 IBM이라는 종목은 7배 정도를 주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배만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 레이시오를 보시면요. IBM은 보통 프리 캐시 플로우 레이시오가 한 9.44 정도를 주고 매매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현재 그 레이시오가 8.64까지 떨어져 있으니까요. 역시 Price to Free Cash Flow 레이시오를 봐도 이 종목은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개의 종목을 어제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종목은 IBM처럼 이렇게 클리어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Price to Earning 레이시오부터 보시면요, 디즈니라든지 보잉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는 어닝이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P 레이시오를 구할 수조차 없는 상태죠. Price to Book 레이시오도 마찬가지예요. 보잉하고 스타벅스는요, 지금 북 밸류가 마이너스입니다. 장부 밸류가 아예 0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를 가지고 현재 적정 주가를 평가할 방법이 없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더라도 현재 엑슨 모빌이라든지 보잉 그리고 스타벅스는 프리캐시가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PE 레이시오라든지 PB 레이시오라든지 아니면 프라이스 투 프리 캐시 플로우 레이시오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평범하지 않은 경제 상황이고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가치주들의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어저께 우리가 이르렀었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현 상황, 즉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지금 경제가 거의 마비됐었잖아요. 몇 달 동안. 이런 상황에서는 가치주의 투자 가치 평가 방법이 좀 틀려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현재 상황에서는 가치주들의 주가 하락이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기업의 근간은 가만히 있는데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기업의 근간과 비즈니스가 함께 무너지면서 가치들의 주가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기준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전통적인 투자 기준이 뭐였죠? 가치주의 투자 가치는 기업의 현재 가치에서 기업의 현재 주가를 빼면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구나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가치까지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경제가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향상이 주가의 향상과 함께 이어진다는 이 논리를 적용해야만 우리가 가치주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는 가치주들도 모두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 있고 비즈니스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처럼 취급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향후에 1, 2년 동안 EPS, 즉 Earning per Share 예상치를 우리가 P 레이시오에 대입을 해서 예상 주가와 상승률을 계산해 보자. 이렇게 어저께 결론을 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주들의 적정 주가를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멀티플 메서드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옵션 1과 옵션 2가 있고요. 옵션 1 같은 경우는 earning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 주로 가치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earning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우량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을 하고요. 성장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earning per share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revenue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를 가지고 성장주의 예상 주가를 산정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가치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price는 earning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다.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개의 타겟 프라이스를 알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1년 후에 2021년 말이 되면 각 종목의 예상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1년 후에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2021년 포캐스트를 우리가 EPS를 구하고요, 쉐어당 어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를 하는데, Price to Earning Ratio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수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예상 주가도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은 EPS, Earning per Share는 2022년 전문가들이 내놓은 포캐스트를 이용을 하고요. 곱하기 Price to Earning Ratio는 마찬가지로 지난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앞으로 가장 많이 상승할 가치주는 어떤 종목인지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의 예상 주가 계산은 총 13개의 종목을 가지고 했는데요. 어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가치주들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그런 종목들을 13개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존슨앤존슨 분석했고요. JP모간, 스타벅스, 디즈니, 버크셔 해서웨이, AT&T, 코스트코, 델타, 월마트, 코카콜라, 엑슨모빌, 웰스파르고, 그 다음에 보잉, 이렇게 13가지의 종목을 가지고요. 오늘 가치주의 예상 주가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존슨앤존슨부터 보시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요, P 레이시오가 쭉 나와 있잖아요. 과거 5년의 평균은 20.6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어닝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의 주가를 주고 보통 존슨앤존슨은 거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EPS 예상치를 보시면요, 지금 마켓의 전문가들이 몇 명이 예상 EPS를 내놓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 19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EPS 2021년 거를 내놨고요. 9.04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EPS가 9.87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요거는 13명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수치입니다. 옆에 보시면 로 그리고 하이가 있잖아요. 지금 19명, 13명이 내놓은 EPS 예상치가 어떤 사람은 조금 높게 내놨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낮게 내놨을 텐데, 로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수치는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고요. 그리고 요 19명, 13명 중 중에 가장 높은 EPS를 내놓은 사람은 얼마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요, 2021년, 2022년의 예상 주가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에 EPS 평균 예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9.04 그대로 가져오고요. 2022년은 평균 9.87 가져옵니다. 그리고 P 레이시오는 5년 평균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60을 가져다가 올려놓고요. 그러면 예상 주가는 P 레이시오 평균 곱하기 EPS 평균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주가는 186.22달러가 되는 거고요. 2022년에는 203.32달러가 되는 겁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요, 2021년은 한 25% 정도 현재 주가에서 상승이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2021년 주가에서, 즉 186에서 205로 올라가는 거죠. 148이 아니고요. 186에서 한 9% 정도가 1년 동안 올라갈 예정이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 계산법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EPS가 뭐냐면 earning
earning per share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만들어내는 earning, net income을 얘기합니다. 기업이 net income을 만들어냈을 때, 순이익을 만들어냈을 때 그 프로핏을 쉐어의 넘버, 즉 발행 주식의 숫자로 나누면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지금 존슨앤존슨은 내년 말에 $9 정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9 4센트를 한 주가 수익을 낸다. 그럼 옆에 보시면 P 레이시오가 있잖아요. P 레이시오는 Price to Earning 레이시오. 이 earning이 바로 이 earning이잖아요. 그래서 earning하고 price를 비교해 보면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존슨앤존슨은 보시면 뭐 한 18, 21, 19 그러다가 23으로 올라간 적도 있고요. 한 17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닝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한 17배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많이 올라갈 때는 25배까지도 올라가잖아요. 평균을 내보니까 존슨앤존슨은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보다 가격이 주가가 한 20배 정도 보통 유지가 되더라 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어닝이 9.04달러니까 거기에 20배 정도를 곱한 주가가 형성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6.22달러가 나왔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PS의 평가는 예상치는 높은 예상치가 있고 낮은 예상치가 있고 중간 예상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높은 예상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낮은 예상치를 보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본 겁니다. EPS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장 높은 예상치와 가장 낮은 예상치를 조금 제외를 하고요. 중간치로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서 JP 모간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간 같은 경우는요. 5년 동안 P 레이시오의 평균이 12.22배입니다. 그리고 annual EPS 예상치를 살펴보면요. 2021년에 EPS 예상치는 8.42달러고요. 2022년에는 10.41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24명, 14명 정도의 어널리스트들이 내놓은 그런 전망치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2021년에 예상 주가는 102.91달러, 2022년에는 127.24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주가가 99.71이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랑 내년 말에 형성되는 예상 주가를 비교해보면 앞으로 2021년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고 한 16개월 정도 남아있죠. 지금이 아직 8월 달이니까요. 그럼 내년 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여지가 한 3.2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2년 말까지는 한 23.63%를 102달러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 모간의 내년 예상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주가에서 한 3% 정도밖에 상승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JP 모간의 P 레이시오 5년 평균은 12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P 레이시오가 13.4입니다. 따라서 지금 JP 모간은 평균 P 레이시오보다 오히려 더 높아져 있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2020년에 EPS 그로스를 보시면요. 작년 비해서 47%가 떨어졌어요. 따라서 순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47%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PE 레이쇼는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년에 1년 동안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의 상승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PE 레이시오 5년 평균부터 살펴보면요. 28.6배, 어닝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한 28배 정도 높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Annual EPS Estimate 보시면요. 2021년에는 우리가 한 주당 2.69달러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에는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어닝이 3.25달러입니다. 이 수치를 대입을 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봤더니요. 2021년에는 예상 주가 76.97달러, 2022년에는 92.99달러가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78.95니까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주가 상승 여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네요. 대신에 2022년에는 2021년 주가에 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앞으로 1년보다는 그 이후에 조금 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왜 이렇게 주가의 상승이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과거 5년 평균 P 레이시오는 28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닝에 한 28배를 주고 매매가 되는 그런 종목이 스타벅스입니다. 그런데 현재 P 레이시오를 보시면요. 71배예요. 현재 스타벅스가 만들어내는 그 어닝에 한 66배, 71배를 줘야지만 매매가 가능해질 만큼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의 P 레이시오 5년 평균은 16.6배입니다. 그리고 EPS 보시면요. 2021년에는 2.74달러, 2022년에는 5.17달러 예상되고 있고요. 23명, 17명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입니다. 평균 EPS를 가지고 예상 주가를 바라보시면요. 2021년에는 예상 주가 45.52, 그리고 2022년에는 예상 주가가 85.89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129.37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디즈니의 경우에는요, 현재 주가가 너무나 높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디즈니의 평균 P 레이쇼는 16배였는데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보면요,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디즈니가 과연 최고점을 찍을 만큼 지금 비즈니스가 좋은가?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죠. 작년에 비해서 넷인컴이 72% 떨어진 상황, 최악의 비즈니스 상황인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주가의 상승 여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EPS를 좀 높게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5.12달러까지 EPS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전망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져다가 PE 레이시오 곱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면요. 85.06달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주가, 즉 129달러에 비해서 이 예상 주가가 가장 긍정적인 EPS 전망에 대입을 해봐도 34%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P 레이시오 5년 평균이 21.6배고요. 그 다음에 애뉴얼 EPS가 2021년에 10.4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11.9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P 레이시오랑 곱해서 예상 주가를 만들어 봤더니요, 2021년에는 236.6달러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2022년에는 258.9달러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요, 206.78달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에 비해서 14.4%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 주가에 비해서 2022년 주가는 9.4%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나요? 그렇게 보면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뭐 투자의 가치가 없진 않다.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T&T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그런 종목인데요. P 레이쇼의 5년 평균은 13.7배입니다. 그래서 AT&T는 보통 어닝의 한 13배 정도를 곱한 그러한 주가로 우리가 거래가 되어 왔다. 지난 5년 평균이죠. 그리고 애뉴얼 EPS의 전망치를 보면요. 2021년에 한 3.21달러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에는 3.35달러 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 에스티메이트 곱하기 P 레이시오 5년치를 해서 예상 주가를 빼봤더니요. 2021년 예상 주가는 44달러가 나오고요. 2022년 예상 주가는 45.92달러가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29.85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1년간 무려 47%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주가에서 2022년에는 한 4.36%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에서 확인하신 그런 종목에 비해서 AT&T는 향후 2021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를 분석을 좀 해보면요. 옆에 TTM EPS 상황 보시면요. 지난 5년 동안 TTM이니까 트레일링 12months죠.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한 주당 어닝을 쭉 계산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TTM EPS가 굉장히 저조했어요. 1년 동안
한 주당 만들어낸 넷인컴이 2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1.90, 1.97 그리고 심지어는 1.63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향후에 2021년, 2022년에 EPS 예상치를 보시면요. 무려 3.21달러 그리고 3.35달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어닝, 넷 인컴하고 비교해 봤을 때 AT&T는 굉장히 비즈니스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 후 그리고 2년 후에 우리가 주가 상승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의 P 레이시오 5년 평균은 30배가 나오네요. 그리고 애뉴얼 EPS가 2021년에는 9.41달러, 2022년에는 10.4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상 주가 계산해 보면 2021년에는 282달러, 2022년에는 예상 주가가 312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현재 코스트코의 주가는요, 339달러나 됩니다. 따라서 예상 주가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을 하냐면요, 지금 P 레이시오로 다시 와서 보시면 5년 동안의 과거 평균은 30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원래 이 종목은 사람들이 한 30배 정도를 주고서 매매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현재 상황이 바뀌어서 40배를 주고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코스트코의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상 주가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평균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주가가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확인을 위해서 스톡 프라이스를 잠깐 보시면요, 3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올해 하반기 들어서 지금 300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코스트코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상 최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동안 예상 주가 산정을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스트코는 이제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의 계산법으로 따라가야겠죠. 만약에 이 성장이 멈추게 되면 주가의 하락이 좀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코스트코가 이런 year over year 그로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 코스트코는 앞으로 우리가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델타 에어라인입니다. 델타 에어라인의 P 레이쇼는 5년 평균 8.18배고요. 애뉴얼 EPS 기대치는 내년 말에 1.5 그리고 2022년에는 3.85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EPS 에스티메이트를 적용을 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봤더니요. 내년에는 12.27 정도 형성이 되고요. 2022년에는 31.49가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28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예상 주가가 내년에는 굉장히 저조하죠. 상승을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조금 나아지죠. 현재 주가보다도 한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델타 에어라인은 앞으로도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그 리턴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델타 에어라인의 비즈니스를 보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1년간, 2년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의 P 레이시오 5년 평균은 25.2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EPS 보시면 2022년에 5.45달러, 2023년에 5.86달러입니다. 여기서 2021년 대신 2022년을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제뉴얼이 1월 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EPS 평균 예상치를 가지고 예상 주가를 구해보면요. 2021년에는 137.56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2022년에는 147.9달러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죠. 월마트는 135달러까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상승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해 정도 돼야 한 7%의 리턴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보시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는 현재 5년 전의 주가랑 지금 비교해 보면요. 현재 주가가 월등하게 높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한 1년 전하고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1, 2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이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가치주라고 평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성장주로 바라봐서 만약에 이런 애뉴얼 EPS의 성장이 계속되면 이렇게 높이 올라간 주가가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요. 만약에 이 그로스가 꺾이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의 P/E 레이시오 5년 평균은 28.24가 나오고요. 애뉴얼 EPS 에스티메이트는 내년에 2.06달러, 2022년에는 2.26달러가 나옵니다. 예상 주가 계산해 보면요, 내년에는 58.18달러고요. 2022년 말까지는 63.83달러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요, 48.21달러이기 때문에 이 예상 주가에서 계산을 해보면 1년간 20% 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두 번째 해에도 58에서 63으로 10% 가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앞서서 확인해 본 종목보다는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이죠. 현재 코카콜라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엑손모빌입니다. 엑손모빌은 5년 동안 P/E 레이쇼의 평균이 22.9배고요. EPS 예상치는 내년에 1.58달러, 2022년에는 3.4달러입니다. 예상 주가 계산해 봤더니요, 2021년에 36.3달러, 2022년에는 78.2달러까지 올라가네요. 현재 주가가 42달러 정도 되니까요, 앞으로 1년 동안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마이너스 보이니까 사실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고요. 대신 2022년에는요, 상승률이 지금 100%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따라서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장기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투자한다고 보시면 이런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과거 5년 P/E 레이시오가 12.7배고요. EPS 예상치 보시면 내년에 2.01달러, 2022년에는 3.52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주가는요, 내년에 25.6달러, 2022년에는 44.85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웰스파고도 별로 재미가 없는 종목이다. 5%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대신에 한 1, 2년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요, 70% 넘는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현재는 별론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웰스파고의 배당의 그 제한까지 풀리게 된다면 조금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잉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P/E 레이시오 평균이 19.97, 반 2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뉴얼 EPS 내년의 기대치는 5.57달러고요. 그 후에 2022년에 8.91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 주가 내년에는 111.24달러고요. 2022년에는요, 예상 주가가 177.95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주가가 그런데 170이 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상승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은 조금 나아지는데 그 문제는 현재 주가에 비해서는 별 볼 일이 없다. 따라서 보잉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보잉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은 전문가가 한 22명, 14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사람들의 수치를 대입을 하면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보잉 같은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사람은 EPS가 21.9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평균이 5달러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예상이죠. 만약에 이런 긍정적인 예상이 실현이 된다면 예상 주가는 400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100%가 넘는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잉은 EPS가 마이너스잖아요. 넷인컴이 마이너스인데 이러한 마이너스의 넷인컴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혀 앞으로 2년 동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보잉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끼리도 굉장히 그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보잉의 미래를 제대로 알 수는 없다. 굉장히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자, 보잉을 마지막으로 13가지의 종목을 모두 분석하면서 예상 주가를 산정해 봤는데요. 이 정리한 차트입니다. 서머리 보시면요. 평균 전망치 그리고 낙관전 전망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평균 전망치로 보면은 수익률이 제일 좋은 종목은 AT&T입니다. AT&T가 무려 47.4% 정도를 내년 말까지 앞으로 한 16개월을 기다리면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잇는 수익률은 존슨앤존슨이 25%,
20.5% 정도, 그리고 코카콜라가 20.7%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앞으로 1년 동안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요. 스타벅스, 디즈니, 그리고 코스트코, 델타, 엑선모빌, 보잉 이런 종목들은 향후 조금 더 기다리다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그 이후에 2022년 예상 주가를 보면요. 그 수익률이 조금 더 향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은 조금 매수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안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종목을 들고 기다리심에 지쳐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주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낙관적 전망 예상치를 잠깐만 보시면요. 굉장히 평균하고는 틀린 수치가 나옵니다. 보잉에 대해서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좋게 보는 전문가가 한 명 있었잖아요. 그분의 전망치에 따르면 보잉은 앞으로 16개월 동안 150%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한테 줄 수가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엑슨모빌이 76%, 그리고 AT&T가 58%, 웰스파고가 한 42%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낙관적인 전망하고 비관적 전망하고 굉장히 차이가 컸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투자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가치주가 떨어졌으니 올라갈 때다. 그래서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성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장주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분분하게 맞서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치주냐 성장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치주 성장주를 떠나서 기업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 이것을 보고 투자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가치주 가격만 보고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가치주 투자죠. 이제는 성장주처럼 분기마다 어닝 확인하면서 보고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시대가 왔다. 세 번째로요. AT&T,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그리고 P&G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저는 매수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P&G 같은 경우는 오늘 분석을 같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제가 따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P&G도 존슨앤존슨하고 비슷한 정도의 투자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저는 지금 가름질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가치주의 비중은 30% 미만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가치주 비중 그리고 성장주 비중은 각각의 선택일 것 같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조금 더 쉽게 투자하고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30% 아니면 30%보다 떨어지는 그런 비중을 가치주로 가져가겠다는 게 저의 계획이고요. 또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잠깐 올라갈 때 한 1년, 최대한 2년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그 투자의 리턴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저께 방송 그리고 오늘 방송 이틀에 걸쳐서 가치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치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코 그러한 것이 성장주를 다 팔아버리고 가치주로 옮겨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는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주식 종목들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시는 가치주가 있으면 저점에 매수하셔서 중기적으로 조금 리턴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